중에 하나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적하지 않은 게 BBK 사건이 불거질수록 민주당에서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 정봉주가 뜰 것이다. 세상에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봉주가 뜨는 것을 막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 딱 저희가 5분 남았는데 스튜디오 빌린 시간 5분 남았는데 5분 이내에 이 저정리를 하죠. 재보궐선거를 딱 이때까지 언론에서 막 온갖 소리 다 나왔는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정봉주 시절을 딱 5분 만에 정리해 주시죠.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이미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네. 그리고 4.27 재보궐선거가 지나게 되면 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전거의 보도처럼 나올 게 지도부 사태는 벌써 나왔죠. 네. 대통령 탈당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선을 긋자.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몰락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보다 미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사람들 다 유시민 장관으로만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티나지 않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왜 그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에 그 춘천도 방문했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듯이 하면서 강원도를 갔습니다. 이거조차도 강원도민들이 묵살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신 아니야, 당신 할머니가 와도 안 된다 이거는. 두 번째가 재보궐선거 들어가기 전에 유럽 3개국 특사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오늘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갔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네. 특사 자격을 수락을 하면서 추락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을 했어요. 추락이 멈췄어요. 그러면서 한 2~3% 정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율도 1.7%가 또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추락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막고 한나라당과 손을 잡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표가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을 잡은 것조차도 이제 당신의 정치적 판단과 당신이 내다보는 앞날에 대해서 당신이 옳지 않았음을 국민들이 이번에 입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표가 몰락하는데 옆에서 살짝 잡고 같이 몰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그거를 희망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지 않죠. 그래서 박근혜 대표가 실질적으로 재보궐선거 전에 만약에 손을 잡지 않았으면 박근혜 대표는 이번에도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수혜자가 또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반하겠다고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손을 잡은 정도가 새끼손가락 정도 살짝 거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기스가 계속 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표는 살금살금 기스가 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당의 리더십을 복원하지 못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시민 대표는 상당히 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고, 앞으로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는 민노당이 제1대상이고, 제2대상이 진보신당, 제3대상이 국민참여당. 이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입니까? 제가 보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동당하고는 지난 6.20 그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연대를 해갖고 성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성공했죠. 이번에도 성공을 했죠. 실질적으로 그 순천에 계신 주민들이 서울시장 때 민주노동당이 양보한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이 표심으로 갔는데 그 김해 을에서 국민참여당은 매번 후보 단일화 할 때마다 자기 주장을 하다가 자기 떡만 챙겨가는 정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대중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번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김태호가 잘한 것보다도 민주당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올인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비판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결과야말로 민주당이 가장 원했던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래서 쫀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치사하냐 민주당도 생각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당 지도부가 내려가고 저도 같이 갔었죠. 당 지도부 제가 미래 권력이니까 내려갔는데 설득이 안 될 정도로 미치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상층부에서 물리적 결합은 됐지만 하층부에서 야권연대라고 하는 화학적 결합에 실패했다. 왜 분노했다는 겁니까? 왜
왜 분노한 건 국민참여당으로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단일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저쪽이 끝까지 주장을 했고 우리는 양보하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누구죠? 아들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라고 하는 게 그 뭐 솔로몬의 지혜인가 뭐예요 그게? 그 친모하고 계모가 그럼 아들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자라고 주장을 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국민참여당이.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일화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시민사회운동단체까지도 껴있는데 시민사회운동단체 빠져라 라고 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땡깡을 놓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지도부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설득을 못해요 더 이상.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가 이 건으로 인해서 받을 비판은 또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저는 중요한 얘기했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고소해야 하는 것 역시 누가 고소해요? 고소해야지 않습니까? 아니, 쫀쫀한 사람이 일부 그런 사람이 있고 민주당이 대의를 그래가지고 지금 그 2대 김해을은 지고 나머지 두 곳이 이기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김영민 교수님 제가 강원도는 어제 낮에 전화 왔을 때 강원도는 이 정도면 10포인트 차이로 벌릴 것이다. 아니 그 분당은 10포인트 차이로 벌릴 것이다. 근데 출구조사 10포인트인데 실제는 3포인트 났죠. 강원도 또다시 전화가 왔길래 5포인트에서 7포인트다. 근데 4.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거 적중했다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누가 물어보길래 순서대로 얘기했죠. 최문순과 아니 저 김영민 교수 얘기하죠. 최문순과 손학규와 그리고 김혜순으로 유리하다. 김혜가 제일 불리하다. 뭐 그렇게 저도 예상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김어준 총수가. 내가 저쪽에 했죠. 의원님 한 게 아니라 두 분 다 약간 적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적중했어요 하고 바로 빠지시네. 제가 더 적중했어요. 제가.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예의주시하게 보는. 이제 요거까지 끝내고요. 예. 민주당도 소갈머리 하고는 밴댕이 소갈머리다. 그건 이제 김어준 총수의 생각이고 지금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고소하게 생각하고 내부에서 신나 죽겠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통스러워요. 이봉수 후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죠. 아니 이봉수 후보가 떨어진 거는 설사 국민참여당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선된 뭡니까 김태호. 이봉수하고 국민참여당이 아무리 미워도 김태호도 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대목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대목은 이거예요. 분당을 해서 아니 이건 아무 평론가들이 안 보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분당을 해서 출구조사 9.7%를 이겼어요. 근데 실제는 3% 이겼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이 차이는요. 이제 그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하는 분당을해서조차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그전엔 민주당 얘기를 못했어요. 거기서. 출구조사하는데 민주당 찍은 사람 당당하게 나 민주당 찍었어 하면서 큰 소리를 얘기한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은 지지해놓고도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전에는 보면 출구조사 보면은 야당이 적게 나오고 여당이 높게 나와요. 여당은 뭐 당당하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출구조사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내부의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갈아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라는 것에 이 의지가 표출되었다. 그 분석은 동의하고요. 그런데 김해을에서 시간도 다 되는데 저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속으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확실합니다. 절렬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아깝네. 다음에는 시간 좀 늘려가지고 이 꼼수를 또 치밀하게. 그러면 매주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한 번씩. 그러니까 다른 데서 분석한 얘기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어. 왜 해 또 어디서 위상을 뭐 격상시켰느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딴 데서 안 하는 얘기만 9.7%의 3%의 차이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박근혜의 위상이 몰락하고 있다. 민주당 좋아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 안 좋아하고 있으니까. 좋아하고 있죠.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첫 방송인데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 이거 출연료 없다는 얘기도 꼭 해주시죠. 출연료 없고요. 저희가 돈 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기를. 김영민 교수 인사하시죠. 저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